중앙일보 단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은경, 김강립 이런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지금 검증까지 하는 인선 작업을 같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너무나 생소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보도에서 나경원, 나승일,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도 복지부 장관 설이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왜 그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어야 하는가? 지금 조중동에서 이런 식으로 후보자 이름으로 오르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떤 소양이나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장관 자리를 누가 먹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죠? 갑자기 웬 정은경, 김강립인가? 이거 다 문재인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아예 그냥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설 이게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거는 대통령실의 작업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뭔가 아니다 소리를 한 거다. 중앙일보도 이 사람이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회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하는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대통령실 작업 상황과 거리가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뒷부분을 보면 국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을 그 후보자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정말 바뀌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감동적인 인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은 좀 멍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인선을 많이 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이 사람이 최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라도 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대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요. 우리 보수 국민들 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인 국민들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변화를 꾀한다. 바뀌자. 이렇다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마연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윤석열의 방향이 우파가 아니고 좌파이고 중도 좌파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기초 지식,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라고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아마 실감을 하겠죠. 그리고 좌파 입장에서 저게 아무래도 보수 후보였고 보수 쪽에서 밀어서 된 대통령인데 이랬던 사람들 입장에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윤석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은 보수짓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이 보수짓을 하면 안 바뀐 겁니다. 이러면 더 쉽겠죠. 따라서 바뀌었다 하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좌파짓을 할 때 그때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런 복잡한 서로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제 좌파짓을 한다. 그리고 좌파답게 좌파짓을 한다. 보수인 척 꾸미던 거 이제는 벗어 던진다. 홀가분하게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능력 발휘를 하겠다. 좌파로서. 이렇게 보면 간단명료합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윤석열은 이제 본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하는 뜻입니다. 자꾸 무슨 여름 휴가 때가 어땠다. 그때 미국에 대해서 걷어차는 짓을 했으니까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이제 친북적인 그 통일에 대해서,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윤석열은 이제 보수하고 손을 끊고 또 국민의힘과도 손을 끊고 좌파와 함께 간다. 과연 이들이 드러낸 이렇게 넌지시 알려준 이 사실들이 맞는지 우리는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김강립이 나왔다고 할 때 이게 후보자로 어디 거론이라도 할 수 있는, 거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윤석열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좀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나는 좌파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당신은 우파여야 해라고 했던 그 고집이 이제는 윤석열을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 중앙일보 단독 뉴스의 제목이 교육과 복지 이 장관 감동적인 인선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바뀌었구나 하고 느낄 거다. 제목 자체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여권의 고위 인사가 8월 22일에 중앙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밝힌 대목입니다.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딱 찍어서 대통령이 변한 것은 바로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대통령이 변했는지는 인사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사다.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을 보여주겠다. 거기에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도 했습니다. 인사 문제로 대량 실점을 한 만큼 어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누구를 지명하는가? 그것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한 번에 그냥 세트로
이렇게 발표하겠다, 그렇게 지명하겠다. 아마 그 야심차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강조하고 있는 감동적인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누구를 지명하는가, 이것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지명하겠다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온 그 이름을 보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강립 하면은 항상 코로나19 브리핑 할 때 정은경 옆에서 브리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정책 브리핑을 보면 정은경 했다가 김강립 했다가 정은경 했다가 김강립 했다가 아마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국정 교수, 아니 이국정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절합니까? 그 사람이 가령 아주 그 우수한 의사라고 합시다. 아주 우수한 수사관이, 그런 사람이 그 검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을 하는 자격이 아닌 것은 알고 있죠. 여기에는 또 다른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외과 수술이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냥 끼워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런 예로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2명도 후보군에 올라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유승민, 뭐 별별 그 경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비웃듯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 2명도 후보에 넣어놨다. 그러나 나경원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겁니다. 우선 이 장관 후보자를 누구를 지명하는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또 감동적인 인선을 통해서 일단 맛보기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게 윤석열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듯이 여름 휴가 무렵이 그 터닝 포인트였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들이 여름 휴가라고 말하는 게 리마연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슨 6.25 그 휴전협정 조인일 7월 27일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발한 날, 뭐 이런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윤석열이 좌파 또 온건좌파, 중도좌파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소위 우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풀악치가 됩니다. 거꾸로 이런 걸 추려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좌파는 이념성이 현재의 국민의힘이나 현재 윤석열 주위에 있는 보수라는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문재인을 제외한 지금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계속 탄압을 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눈에 띄게 그런 일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벌써
이것도 이준석을 쳐내자 하는 것과 연이어서,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니까 한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본 그 시점부터 윤핵관을 쳐내라 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전에 이준석이 윤핵관을 쳐내라라고 해오던 그것과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 쪽에서 윤핵관을 쳐내라. 신문에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윤핵관 쳐내자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핵관은 나쁜 사람들이 맞죠.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핵관은 원래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용궁에서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용산에서 윤핵관을 완전히 끊어내버리면 이제 용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추려내야 되겠죠. 윤핵관하고 관련된 사람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추려내고 나면 이제 오로지 윤석열 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좌파로 확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이제는 문재인과 함께 완전 좌파로 간다. 이게 있을 법하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윤핵관 하는데 윤핵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의도 쪽에 있죠. 용산에 없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싸그리 여의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윤핵관이 윤석열 옆을 떠날 때, 물리적으로 짐 싸서 나갈 때 권성동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장제원이 나는 국회 사람이야 이러고 나갔죠. 그때 리마연에서 아니 저렇게 그 공을 세운 윤핵관이 용산에 왜 못 가는가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분위기 비슷한 게 양정철입니다. 양정철 자신은 대의를 위해서 청와대 안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리마연이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하고 혼자서 텅 빈 냉장고를 들여다보면서 한국에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참가한다고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안 될까? 이러던 양정철. 청와대에 못 간 양정철, 그리고 한국에도 못 오고 몇 년 동안 내내 해외를 떠돌던 바로 그 모습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꾼다, 달라진다 하는 게 결국은 이러한 정치의 세계에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다. 그게 분명하죠. 무슨 대단한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 양정철이 청와대를 못 가고 그렇게 나가 있으면서 대의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 지금 윤핵관 이준석은 아직도 윤핵관을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자기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용산 쪽에서 윤빠들은
윤핵관을 쫓아내라. 뭐 지금 강인선도 쫓아내라 하고 있죠.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강인선은 보수라는 이유로 윤파 쪽에서 지금 계속 쫓아내라고 그것도 아마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그 분위기를 점점 더 무르익게 하고 있으니까. 근래에 권성동이 윤석열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체리 따봉을 받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윤석열하고 문자 주고 받아봤자 전화통화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리고 전화통화 해봤자 직접 만나서 삼겹살 구우면서 소주 마시는 것보다 못합니다. 또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같은 사무실에 같은 용궁에 있는 게 그게 더 나은 거다. 그래서 윤석열이 좌파로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가고 있다. 만일 이 감동적인 인선을 팔면서 정말 정운경, 김강립의 이름, 이런 이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확실히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그리고 완전히 좌파로 간다는 거 이미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윤핵관이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